코로나 끝내고 4년 만에 스위스와 인도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과 동영상을 정리하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잘했다 싶은 것보다는 후회되는 것들이 더 많았는데요. 기왕이면 저기 전래 왕궁 뒤에 난개알체모 곰파를 한번 올라가 봤어야 했는데, 기왕이면 누브라벨리 흔더 사막에서 만난 저 멋쟁이 아가씨한테 말 한번 걸어 봤어야 했는데, 기왕이면 저 뒤에 저 늙은 커플처럼 사구에서 좀 뒹굴고 놀았어야 했는데, 그중 가장 힘들고도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후회되었던 날이 바로 12일의 스위스 트레킹 중 첫날 에벤알프 트레킹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곤돌라를 타고 해발 1640m 에벤알프에 도착했을 때 원앙소리 딸랑딸랑 울리며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여기가 소들의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원뿔, 투뿔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데 스위스는 오직 가다 키운 소, 방목소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소를 산에 풀어 키우는 것이지요. 탱자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스위스에 여행을 가셔서 걷기 싫으시다면 그냥 에벤알프 곤돌라 타고 올라와서 이 풍경만 감상하시다가 다시 곤돌라 타고 내려가도 평생 기억될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탱자는 이날 소구경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친구 최군 따라 에벤알프 트레킹을 하러 왔지요. 탱자 풀 뜯어먹는 소한테 한눈 팔다가 국지에 미화될까 봐서 얼른 최군을 따라갔는데, 에벤알프에서 에스여 산장까지 처음 한 30분은 저 멀리 바라보는 알프스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 편안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야, 정말 스위스 좋구나. 이런 길이라면 몇 날 며칠을 걸으라 해도 걷겠다 싶어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동굴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 옛날에 곰이 살았다는 동굴이라는데 마침 탱자 안경 새로 맞춘 지가 얼마 안 돼서 동굴 안에 들어가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해서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탱자가 여기 살던 곰의 빙이 된 줄 알았을 겁니다. 30분 전 걸었을 때 신기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절벽에 잔도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그마한 오두막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우와, 정말 아담하고 이뻤습니다. 사진이든지 동영상이든지 잘 찍어 놓으면 정말 예쁘겠다 싶었는데 탱자 이런 곳이 나올 줄 전혀 예상을 못 해놓으니 뭐 어떻게 컨셉을 잡고 영상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이런 때 이쁜 언니 같은 모델도 있고 하면 좋을 낀데 싶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로 머리가 사실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충 찍고 지나와 뿌리인데 지금은 상당히 후회가 됩니다. 뭐 스위스까지 가서 이런 신기한 거 봤으면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결판을 봤어야 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그만두어버린 것이지요. 그때 드디어 에쉬어 산장이 나타났습니다. 뭐 영국 BBC 선정 죽기 전에 가야 할 뭐 어쩌고저쩌고 유명한 곳이라는데 탱자는 일단 전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로 가놓으니 일단은 놀랬습니다. 원래 트레킹을 하면 이런 산장은 한 2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30분 만에 나타난 산장치고는 너무 멋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또 반대로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에쉬어 산장이 좀 더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있어서 별로 드라마틱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탱자 그동안 뭐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 친구 최군이 먼저 와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놓고 탱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웠지요. 이날 유일하게 여유를 부렸던 곳이 이 에쉬어 산장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탱자가 인생 맥주라고 말씀드렸던 아펜젤 진저비어, 생강 맥주도 정말 맛있었고 술안주도 시킨 요리도 맛있었고 여기저기 뭐 다 구경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쯤 쉐플러 산장에 도착했을 때 에쉬어 산장에서 맥주 마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운동을 안 했다지만 탱자가 이 정도로 체력이 약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마신 맥주 때문인 것 같았지요. 탱자 원래 술을 안 마십니다. 간혹 여행 오거나 하면 재미삼아 술을 한 잔씩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급속도로 피곤해지고 잠이 쏟아지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뭐 후회해봤자 먹은 술을 토해낼 수는 없고
하여튼 애셔 산장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트레킹을 시작을 했는데요. 만약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애셔 산장에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탱자는 이제부터 고생길로 들었습니다. 여기 해발 1450m 애셔 산장에서 1924m 쉐플러 산장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막길을 2시간 동안을 걷게 됩니다. 조금 전에 먹은 생강맥주가 슬슬 추위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다리는 천근만근 합이 만천근이 되고 젊은이들은 광속으로 탱자를 지나쳐가고 심지어는 스위스 할배들까지도 탱자를 추월해 가버리고 맙니다. 친구 최군도 눈앞에서 사라지고 숨을 헥헥거리면서 길을 걷던 중 길을 막고 풀을 뜯고 있는 염소떼들을 만나는데요. 야, 요놈의 자식들하고 좀 놀다 하고 싶은데 빨리 최군을 쫓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마저도 후회가 되지요.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또 탱자가 또 스위스 염소랑 국적을 넘어서서 토킹 어바웃을 해보겠습니까? 귀여워. 귀여워. 근데 사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길이라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 샀노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햇살이 따가워서 좀 더울 뿐이었고 그렇게 경사도도 심하지 않고 왼쪽 청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 야생화들이 피어있고 저 산 건너편에 시원한 풍경이 보이고 이게 꿈이라면 새가 되어서 확 날아가고 싶을 만큼 멋진 꿈의 트레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탱자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멋진 호수 하나가 왼쪽 저 아래 보이는데 제알프제라는 호수입니다. 호수 이름이 뭐라고? 제알프제. 제가 호수라는 뜻인데 제가 앞뒤로 2번 달라붙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나중에 저 호숫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바로 내려가도 도가니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탱자와 최군은 수평 방향도 수직 방향도 호수와는 거꾸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탱자가 열심히 운동해서 다리 근육도 좀 더 키우고 살도 좀 뺏어 왔으면 이 순간을 오로지 즐길 수 있었을 건데, 마치 수영 연습을 안 해서 물을 먹으면서 수영장에 떠 있는 사람같이 고통 반 즐거움 반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뭐 그늘이 나와야 실긴데 하는 순간 길이 끊기면서 그늘이 나왔고, 탱자를 지나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뭐 학교 소풍을 온 것 같은데 문득 초중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동네 뒷산으로 소풍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동네 뒷산이 알프스인데 어떤 생각으로 이 산을 오르고 있을까요? 탱자처럼 우와 알프스 풍경 주기 전에 하는 생각으로 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어릴 때랑 똑같이 왜 하필 동네 뒷산이야 하고 생각할까 생각을 하면서 좀 쉬려고 하니 최군이 올라가자고 하네요. 야속했지만 갈 길이 멀다 카니 어쩔 수가 없지요. 이때부터 저 위에 보이는 쉐플러 산장을 바라보면 쉬어 그늘 한 줌 없는 급경사기를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옛날같이 체력 좋을 때 같았으면 앞에 가는 이쁜 백인 언니들 다리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아갔을 낀데, 이때는 그냥 걷지는 못하고 침만 질질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만 올라가면 끝이겠지 싶어서 축자 사자 피똥 싸가며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알프스 호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조금 전에 내가 지나쳐온 푸셀러 산자이가 하는 곳에서 누가 알프스 호른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서 좀 쉬었다 오는 건데 또다시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탱자가 힘들게 촬영한 연주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잘 안 들리네요. Beautiful, huh? 뭐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내가 알프스에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 가장 확실하게 든 순간이었지요. 해발 1924m 쉐플러 산장은 이날 올라온 가장 높은 장소였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1895m이고 한라산이 1950m니까 해발 높이는 비슷한데 느낌은 정말 다르죠.
탱자와 최군이 여기 도착한 시간이 12시니까 딱 점심 먹고 쉬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리고 탱자는 힘도 다 써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인데 최군은 인증샷 몇 장 찍더니 바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날코 트레킹은 코스상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점 회기 트레킹인데 곤돌라 타고 올라온 길을 걸어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오히려 오늘 에베날코 곤돌라, 에셔 산장, 쉔플러 산장, 메스머 산장, 제알프제 하산 코스를 거꾸로 했어야 도가니에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까지 안 가구나. 사실 이 멋진 셰플러 산장에 올라와서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걸까요? 설마 눈앞에 보이는 저 뾰족한 돌산 옆 경사길로 걸어 내려가는 것은 아니겠지? 아마 에베랄프로 다시 돌아 내려가겠지? 아니면 저 아래 제알프제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바로 내려가겠지 싶었는데 탱자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은 절벽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또 경치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와, 입으로는 감탄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와 이거 좋댔구나 싶었습니다. 와. 잘못들이 완전히 절다. 0점 써 보이소. 그 처음에 발 디딜 때 조금 조심해야 돼. 우와, 아찔하다. 여자들은 조금 가기가 두렵고. 그렇지. 저 길모퉁이에 들어서는 못 있을 거예요. 아, 왔다. 아찔하다.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제알프제로 내려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최훈과 탱자는 그냥 계속 제알프제와 반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탱자 생각에 저 길로 내려가도 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탱자의 뇌피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길이 등산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6시 트레킹을 끝날 때까지 만난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속이 확 트인다. 기가 막힌다. 우와, 이거 뭐.
탱자가 지금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피똥을 싸면서도 휴대폰도 고프로도 아닌 캐논 오두막상 동영상을 찍어온 탱자도 참 대단하지요. 정말 여기서 발목이라도 한번 삐끗하면 그걸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드디어 저쪽 뒤쪽에 조금 전에 지나온 셰플러 산장이 보이고 저 아래 제알프제가 보입니다. 이때만 해도 저기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탱자는 모르고 그냥 최군을 따라 걷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내려가도 아찔한 거리인데 자꾸만 제알프제와 멀어지고만 있으니 탱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러는겨? 저 아들 온다 아들. 쭉 쏘가온다. 여기서 멀어지는 최군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2시간 동안 최군과 연락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설마 저 뾰족한 봉우리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하고 최군이 왼쪽 길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저 산 너머 뒤쪽으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멀어지던 제알프제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도 않게 되고 탱자는 기운이 없어서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시 후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평소에 운동 좀 할걸. 그리고 초행길엔 해외여행을 오면 내가 계획을 안 세우더라도 좀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스위스 온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손잡고 시내 구경 나온 어린애 마냥 와놓으니 최군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기 그지없었고 또 사람 자체가 안 보이니 더 불안했고 드디어 그 불안이 폭발한 곳이 나타났는데 소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 길이 아니여 설마 이 길로 최군이 갔을 리가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극적으로 메스머 산장이 보였습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저 산장에 가면 콜라 팔겠구나. 10분 안에 저 산장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탱자가 여기서 2차 폭발을 했습니다. 웬고하니 산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오른쪽으로 산등성이를 넘어서 삥 돌아서 산장 뒤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죠. 결국은 산장을 발견하고 40분이 지나서야 메스머 산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망원 렌즈로 당겨보니 최군이 도착해서 뭘 먹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나를 버려두고 간 최군이 얼마나 밉던지 하지만 전혀 최군을 탓할 일이 사실 아닙니다. 최군 페이스를 따르지 않았으면 해질 때까지 산에서 못 내려갔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삥 돌아서 접근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산장 뒤에 서는 순간 이 장면을 보라고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탱자가 스위스 여행 중 꼽은 가장 멋진 장면이 바로 이 메스머 산장 뒤편에서 바라본 제알프제의 모습입니다. 정작 산장에 도착하면 제알프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왕에 산장을 조금 더 높은 곳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산장 앞 테라스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제알프제를 감상할 수 있었으면 이 산장이 더 장사가 잘 되었을 건데 말입니다. 와, 앉아있다 일나니까 막 쑤신다. 뻐기적뻐기적하고 그렇지. 이 메스머 산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요. 12시에 셰플러 산장을 출발해서 3시간 동안을 물만 마시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콜라만 2병 까고 다른 음식을 별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고생을 해놓으니 씹을 힘도 없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오늘 트레킹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호수까지만 걸어 내려가는데도 다시 2시간을 계단길 같은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후회, 왜 스틱을 안 가져왔을까?
왜 무릎 보호대를 안 가져왔을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가져가기 싫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걸을 줄 몰랐었지요. 여기서 다시 최군이 먼저 가버리고 탱자 혼자 걷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길이 엇갈릴 일이 없어서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도가니만 성했다면은 JRPG를 계속 쳐다보면서 하강 트레킹을 하는 이 코스도 정말 한번 걸어볼만 합니다. 이제 호수가 있는 곳까지 거의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탱자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멀리 일군의 염소떼 무리가 퇴근을 하는지 마을 쪽에서 산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탱자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염소떼가 내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탱자가 그냥 길을 비켜주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염소떼에 푹 파묻힐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할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린 것이지요. 이날의 일이 뼈저리게 기억되어서 이후에 동물을 보면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탱자가 해외여행 가서 사람은 피해도 동물은 웬만하면 이제 피하지를 않습니다. 염소떼와의 아쉬운 조우를 뒤로하고 JRPG 호수 입구까지 오니 최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감상을 하다가 일어섰는데 문제는 여기서 트레킹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온갖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스위스가 이 JRPG 입구에서 기차역까지 5km 정도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급경사 내리막 아스팔트 길을 1시간을 걸었는데요. 뭐 때린데 또 때리기도 아니고 도가니가 아파서 뒤로 걷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한번 갈까 말까한 15일간의 스위스 여행 이야기를 15분짜리 동영상 하나만 만들기는 너무 아까워서 첫날 하루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봤는데 30분짜리 영상이 되었네요. 이걸 누가 볼까 싶은데 남들이 안 봐도 그냥 탱자의 여행 일기장이라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탱자가 만든 동영상은 내가 봐도 재미가 없어서 나도 안 보는데 최근에 만든 것은 나는 재미있어서 수십 번을 계속 돌려봅니다. 그런데 뭐 나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따라오지를 못해서 고생한 최군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딱 시원한 걸 받아냈다.
들어가 있어. 내려가 있어. 아, 거의 잡